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젯밤 고발사주 논란에 휩싸였던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구속을 예상했던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혐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여부 자체가 유무죄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구속 안 됐으니 손준성 검사 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했다고 했으니 여태까지처럼 손준성 씨가 시간 질질 끌고 불출석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성 씨는 윤석열 위에 일한 적 없다, 가고 싶어서 간 자리 아니다 이러면서 성급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특히 어제 더 중요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곽상도, 김만배 15년 6월 통화 당시 대장동 이익 분담 논의했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김만배 씨와 약속을 하고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런데 이재명 지사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 하고 국민의힘에선 특검 타령을 하고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 그들도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엮여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심각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만배 씨가 곽상도 씨한테 전화를 해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주면 아들한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걸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로 화천대유가 수천억 배당금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억이 지급됐다는 거죠. 야, 곽상도 씨는 저래놓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특히 민주진영에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각종 의혹 제기를 한 겁니까?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왔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본인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해서 탄압받는다는 프레임을 짜려고 윤석열처럼 저런 행동을 한 겁니까? 뭐로 보더라도 참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국 이렇게 몰락하게 되네요. 끝이 아닌 시작이지만요.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측은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대다수 시민들은 이 시대의 명언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결국 곽상도가 사라진 정치판을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곽상도 아들 50억 임팩트가 워낙 커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계속해서 소신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드디어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화천대유 주인이 밝혀졌다며 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LH 공영 개발을 포기시켰는지 MB정부 그리고 LH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 이게 의혹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곽상도 의원의 재산에 관한 의혹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2008년도에 7억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2013년에 29억으로 훌쩍 뛰는지, 그리고 2016년에는 31억까지 뛰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생각만 해봐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들한테도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에선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프레임 씌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먹혀 들어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젊은 층들한테 특히 이런 인상을 남기는 점에서 팩트와 당위성만으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도 결국 조선일보가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각종 커뮤니티에는 해당 내용이 퍼지고 이재명 그리고 조폭 이 키워드로 여기저기 도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죠. 애초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고 국힘 쪽 삼선 의원을 지낸 아들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애초에 신빙성 자체가 없는 인물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대장동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조폭 얘기로 도배를 하는구나, 조선일보는 패관이 답이다, 박철민 아버지가 국민의힘 쪽 삼선 시의원 아니냐, 이런 신빙성 없는 사람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실어주는 게 선거 개입이다. 언론이 선거 개입하면 그건 뭐냐?
해도 안 되니 저렇게 조폭하고 엮는 거 기사가 한심하지 않냐? 이런 건 일기장에나 써라.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는 게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언론 개혁을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될 문제입니까? 오죽하면 나도 돈다발 사진 찍어놓고 윤석열한테 준 돈이다 이러면 조중동이 보도해주냐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죠. 한마디로 저렇게 돈만 공개한다고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줬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연합뉴스에서는 어제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이재명 1심 벌금형 이런 식으로 방송 자막에 아예 대놓고 전파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발악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씨는 이재명 후보와 링에 올려주기만 하면 본인이 질문 20개로 TKO를 받아낼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원희룡이 잡는다. 원희룡이 윤석열 후보를 이긴다. 망상 속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요. 당권을 잡는 거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든 원희룡의 민낯은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가족들의 실체도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정치 인생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약 먹을 시간이다. 상태 많이 안 좋다. 꿈 깨라. 쓸데없는 말싸움 그만하고 가족들이나 잘 단속해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윤석열 씨는 박정희 묘역 참배를 갔다가 현장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은 저주의 구판을 벌이러 왔냐? 민족 반역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죠. 박근혜 지지자는 윤석열 씨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는 건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윤석열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인 듯합니다. 필요할 때는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저런 사람한테 내년 대선을 뺏겨선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을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내년 대선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제 굿모닝 충청과의 인터뷰 2편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생각, 노무현 재단 이사 역할을 맡게 된 계기와 역할, 인상 깊었던 유시민 전 이사장님의 조언,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현실 정치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현실 정치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간섭의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일베의 대중화 문제 같은 경우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저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갈 예정이고요. 비록 당은 다르지만 노무현 재단에 와서 인연을 맺게 된 천호선 이사님과 한창민 본부장님을 보며 참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무현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저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는지, 향후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간략하게 전했는데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주최한 청년의제 열린공론장의 좌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언론 전문가 정준희 교수님이 여론 형성의 6하원칙,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새날 청국장에서 함께 활동 중인 정재우 유튜버의 온라인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와 그 대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의 토론 내용이 라이브로 전해질 예정이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